자, 안녕하십니까. 3학년 역사 1 7월 달 첫 번째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3학년 1, 2, 3반 학생들만 해당되는 수업입니다. 지금 진도가 좀 1, 2, 3반이 좀 안 맞아요. 어떤 데는 로마까지 다 배운 데가 있고 어떤 반은 또 안 배운 반도 있습니다만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위진남북조 시대로 해서 민주남북조 시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의 통일이라는 단어인데 수의 통일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수하고 당을 같이 엮어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위진남북조 시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나라까지 배웠죠. 한나라가 중간에 왕망에서 한번 망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나라가 잠시 들어섰죠. 그러다가 뒤에 또 한이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던 한은 전한, 뒤에 있던 한은 후한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후한이 나중에 되면은 정치적 혼란이 많이 심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후한이 매우 혼란해지고 하면서 곳곳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이런 황건적의 난을 토벌한답시고 각 중국이 매우 땅덩이 넓다 보니까 그 넓은 지역에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행세하던 호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족들이 군대를 만들어요. 우리가 한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하에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들이 그런 지역들을 장악하고 이런 호족들끼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호족들끼리 막 대결하다가 결국 세 나라로 나눠지죠. 그게 바로 후한이 멸망하면서 위, 초, 오 세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다룬 게 바로 삼국지라는 소설이죠.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에 이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 초, 오 세 나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위, 초, 오 세 나라는 위가 통일하다시피 해요. 근데 위가 완전히 통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위가 망하고 위의 길을 이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진입니다. 이런 진이, 그러니까 사마시, 위는 원래 조조가 세운 나라죠. 그리고 촉은 유비가 세운 나라고 오는 송건이 세운 나라인데 마지막까지 오가 남아서 버티다가 결국 오가 어디한테 망하느냐면 진한테 망해요. 진은 위를 이어받은 사마 중달에 의해서 사마시에 의해서 이어받은 나라인데 이런 진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진이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가 싶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화북 지방을 유목민족들한테 뺏기게 돼요. 우리가 흔히 중국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중국의 수도 이런 데는 대부분 요게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이거를 우리는 화북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화북 지방. 우리가 말하는 베이징이라든지 아니면 시안이라든지 이런 장안 이런 도시들이 개봉 이런 도시 다 여기에 주로 있습니다. 중국은 주로 이 화북지방 발달했고 요 밑에 있는 강남지방 창장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지방은 별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쪽 지방에서만 주로 중국화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쪽 지역을 요 위에 있던 유목민족들이 내려오면서 이걸 뺏기게 되죠. 뺏기게 되면서 이 진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진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진, 이름은 그대로 진이라고 쓰는데 앞에 진하고 요 뒤에 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 진을 흔히 우리가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강남으로 이동해가지고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화북지방, 여기 강남이죠, 그죠? 여기 있는 화북지방에는 이제 유목민족들이 이제 들어왔겠죠. 진이 없어지고 여기 이제 유목민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이 화북지방은 5호 16국이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거쳐서 5호 다섯 오랑캐가 세운 16개 나라, 이 16개 나라가 계속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끼리 막 경쟁도 하고. 근데 그거를 누가 통일했는가 하면 위가라는 나라가 통일을 해요. 위가 통일했는데 앞에 위가 있죠. 그래서 앞에 위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북위라고 씁니다. 그래서 북위에 의해서 화북지방이 통일은 유목민족의 왕조죠.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긴 하지만 밑에 백성들은 대부분 한족들이 많습니다.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요. 강남지방은 여기 아까 동진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동진이 내려와서 여기에는 주로 한족 왕조가, 위에는 유목민족이고 밑에는 한족 왕조가 계속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동진이었다가 그 다음에 송, 제, 양, 진 이런 한족 왕조가 계속 들어서고요. 북쪽의 화북지방에는 처음에는 북이었다가 그 다음에 동이, 서이, 북제, 북주 이렇게 막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 도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북쪽에 있는
북쪽에는 북쪽대로의 왕조가 섰다 해서 이거를 북조라고 부르고요. 남쪽에는 남쪽대로의 왕조가 들어섰다라고 해서 이거를 남조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조와 남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시작이 위나라와 진나라예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북쪽과 중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서 북쪽에는 유목민족의 왕조가 들어서고 남쪽에는 한족의 왕조가 계속 들어서면서 서로 계속 왕조가 교체되면서 진행되던 그런 시대를 통틀어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 한이 삼국으로 분열된 이후부터 수에 의해 통일될 때까지의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진남북조 시대는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런 사회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나라가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도 나라가 계속 바뀌고, 뭐 계속 나라가 바뀐다는 것도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남조와 북조 사이에도 또 전쟁들이 또 한 번씩 또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원창 많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시기였어요. 하지만 사회나 문화 부분, 사회 문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발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화북지방, 유목민족들이 왕조를 세운 화북지방에는 북위가 균전제라는 것이 시작해요. 균전제는 뭐냐? 균등할 균자 받전자입니다. 북위가 좀 더 백성들, 그러니까 북위가 오랑캐 민족인데 한족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들의 삶을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 농민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요. 왜 나눠주느냐? 어차피 지가 갖고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오랑캐 유목민족들이 토지 갖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족 민족들 나눠줍니다. 그 대신 나눠준 대신에 그것에 대한 세금들을 안정적으로 걷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으니까 부강해지고,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균전제가 실시됐고요. 그리고 북위가 등장하면서 왕조는 유목민족인데 밑에 살던 사람 다 한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족과 한족의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독자적 문화가, 북위만의 독자적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강남지방은 원래 이 강남지방은 별로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인데, 요 강남지역에 한족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강남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 강남지방은 북쪽에 비해서 매우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두 번 지을 수 있어요.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때가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약간 체계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국가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면서 운영되다 보니까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검증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근데 아직 시험은 치지 않았고 국품중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품중정제는 뭔가 하면 각 지역별로 중정이라는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가들로 하여금 그 거울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하게끔 해서 관리로 뽑는 제도가 바로 국품중정제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 선발된 관리들이 어느 정도 권력을 잡으니까 야들이 지극끼리만 해먹는 겁니다. 이런 국품중정제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벌, 지극끼리만 계속 관리를 해먹게 되니까 야들이 계속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집안에 따라서 계속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애들을 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귀족 가문이 문벌 귀족 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품중정제 때문에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됐고요.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 문화가 발달합니다. 일반 평민들은 즐길 수 없는 좀 귀족의 취향에 맞는 문화가 발달하는데, 시로서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매우 유명해졌고요. 그림으로서는 고개지, 그리고 글씨는 왕이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유명하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쟁이 계속된다고 했죠.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위안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 되겠죠. 그래서 좀 죽었는데 넋을 위로해주고도 싶고, 아니면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구원도 바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뭐 이렇다 할 종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렇다 할 임팩트 있는 종교가 없었는데 불교가 그 당시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런 불교가 나름대로 불교 사상들이 사람들의 위안을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불교가 널리 보급됩니다. 특히 이런 불교를 귀족과 왕실에서 더더욱 권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국가와 귀족들은 왜 이걸 권장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지배를 좀 더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불교를 더욱더 보급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불교 사원들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윈강석굴 그리고 룽먼석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룽먼석굴, 윈강석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석굴암이라는 그런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이 설명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때 유행하던 이 불교는 우리나라의 고구려와 백제에도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럼 불교와 함께 또 뭐가 발달하냐 하면 도교가 발달합니다. 지금 중국에 보면 오히려 불교보다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도교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 춘추전국 시대에 유가 말고 도가라는 사상이 있었죠. 그 도가 사상하고 중국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선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상인데 뭐 산에 산신령이 있고 신선은 죽지 않고 뭐 우리하고 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아들은 뭐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뭐 이런 사상들이 있죠. 그게 이제 신선 사상입니다. 이런 도가와 신선 사상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도교라는 종교가 크게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